자, 왔어요. 나경원이 왔어요. 근데 이름이 달라요. 성도 다르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 딸과 아들. 여기는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딸과 아들이에요. 능력자네. 뭐 드라마 제목이냐? 옛날에 아들과 딸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지. 아유, 김희애 나왔던. 오래되신 분들. 이 사람이 경북대 병원 진료처장 당시에 2016년에 딸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17년에 아들이 편입을 해요. 다른 학교 다니다가 편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갑자기 지역 출신 전형이 만들어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모집 단위 모집인으로 이렇게 바뀐 거. 지역 전형이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말이 돼? 진료처장 재직 당시에 다른 학교를 다니던 아들이 1년 차로 이 학교에 지역 전형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진짜 정말 뻔뻔하고 대단한 겁니다. 여기에 특별 전형에 대구 경북 지역 소재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 출신자를 이르고 박은 거잖아요. 타겟팅 해가지고 박은 거라고. 이거는 나경원 딸 성신여대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향신문의 단독인데 위에 있는 모집 요강은 2017 학년도고요. 아래에 있는 모집 요강은 2018 학년도야. 여기 보면은 진짜 특별 전형 대구 경북 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출신자. 그래서 그 지역에 학교 다니던 딸과 아들이 들어갑니다. 데자뷰 나경원 아닙니까?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황교안 아들이었어요. 황교안 아들도 그 황교안이 대구에서 근무할 때 전라도 쪽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무하고 있던 아들을 대구로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딱 이렇게 자기 특권을 활용해가지고 딱 정말 그 포인트 찍어서 얘만 딱 그 포크레인으로 옮기듯이 그렇게 떠먹여 준 거죠. 그래서 이 전형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만 시행되다가 없어져요. 와. 나경원 딸이라고 똑같은 거네. 그리고 이 특별 전형의 경우에 경쟁률은 5.76대 1. 5.76대 1. 야, 아니 이게 있잖아. 조국 장관이 얘들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 인턴 서울대에서 했던 것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무슨 그 학교에 입학시킨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 봉사활동한 것도 아버지 스펙이라고. 아휴, 언론들 뭐 하냐 지금 이거? 이런 경우면은 진짜 이건 사형감이에요. 지금의 국민의 눈높이에 따르면 이 사람은 사형이지. 왜냐면 애들 둘이 다 의대가 아니라 공대 다니던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봤을 때는 그렇겠지. 야, 아버지가 봤을 때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의사가 최고야. 니들 빨리 편입해. 이거 아니고서 이렇게 둘 다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교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런 전형이 생긴 것도 웃겼는데 나중에 소문에 이게 병원장님 애들 둘이라더라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되게 흉흉했다고 분위기가. 예. 아니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 더 좀 악랄한 건 미리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 의과대학 편입은 그러니까 본과 1학년으로 그 편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과 2년 끝나고 나서 이제 본과를 올라가잖아요. 그 예과 2년에 상당하는 편입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학점 인정 받을 수 있는 학원에서 예과 그 교육에 상당하는 걸 다 수료하고 나서 그걸 증빙을 해야지 본과 1학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대에 다니다가 본과 1학년으로 갔다는 건 이미 굉장히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더 악랄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봉사활동 표창장 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여기는 그냥 집어넣잖아. 이런 사람들은 그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리고 뻔뻔하게 이거를 장관 후보자로 만들어. 그것도 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1단계에서는 뭐 성적, 공인 영어, 서류 전형 이게 있다고는 하는데 2단계가 면접 100점, 구술평가 200점. 그 심사위원은 재량에 따라서 뭐 면접 보는데 서류에 요거 정호영 아들, 정호영 딸
이렇게 표시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말에 속은 건데 면접 평가하고 구술 평가하고 무슨 차이죠? 구술이라는 거 그냥 입으로 면접- 씨부리는 거를 보고 이제 듣고 이게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면접하고 뭐가 다른 면접할 거예요? 때는 수어로 하나 보지. 300점 만들어주려고 평범했던 것 진짜 같은데. 뭐냐 이거 진짜. 와 진짜 놀랍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기득권 카르텔들의 이제 대물림. 와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층들 뭐 옛날에 막 조국 장관 그때 네. 막 무슨 뭐 고대 학생들 무슨 뭐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왜 안 합니까? 이 정도 되면 경북대는 초토화돼야지. 경북대 의대는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그쵸. 그렇죠. 예. 이런 애들이 의사 저기 해야지. 의사 면허 빨리 뺏어야지. 이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자, 아니, 그래서 조국 장관이 오늘 쓴 아이. 페이스북인데요. 피토하는 심정이다. 아 진짜. 고대에는 아빠 찬스 의사 왜 방치하냐. 지금 조민 씨가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고졸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거거든요. 조국 장관의 페이스북을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려대와 검찰 그리고 교육부에 묻습니다. 고교 시절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 SCI급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제출했으며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부정 판정한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왜 조사,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지요? 제 딸의 경우 인턴십, 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것은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 뿐인데 이를 이유로 입학 취소라는 극단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즉각 이 고려대 출신 2명, 의사 2명의 고교 생활기록부 조사, 수사에 착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사를 하고 있는 2명은 이건 부당한 저자 표시다. 서울대 교수 아버지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 표시돼서 그게 입학할 때 중요하게 봤어. 이게 잘못됐다고 평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생기부에 그게 그런 그러니까 그 자체를 낸 게 아니라 생기부에 그걸 기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지금 의사 면허가 뭡니까 고졸이 돼 버렸는데 제출을 하지도 않았다는 게 네. 진짜 아휴. 실제로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가명이 좀 표시되어 있는데요. 뭐 차이유나 나예지, 최지, 구창엽, 기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교수. 동료 교수. 뭐 차이유는 아버지 동료 교수 해가지고 이런 친구들이 고대 의대 편입, 성균관대 의대, 고려대 의대, 연세대 의대, 의전원, 계명대 의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이 의사를 박탈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조민만 박탈했냐고 묻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2007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교신 저자로 넣을 때도 이걸 뭐 대단히 뭐 그게 아니라 그냥 한 줄 쓰고 본인들도 이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짓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이름 다 집어넣으면 분명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그만큼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왕왕 일어났던 일이라고요. 그러면 조민한테 그 잣대를 그렇게 빡세게 대려면 이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대야지. 전수조사 하란 말이에요. 맨날 얘기하지만 한용이고 다 털어봐 똑같다니까요. 지금 장관 후보자들 다 똑같아요. 조국 장관내만큼 터는 게 맞고요. 네. 그 비판을 받고도 임명시키려면 임명시키라는 건데 한 가족을 도륙내놓고 그 세력들은 여기 윤석열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가 이런 짓거리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한두 명이겠습니까? 드러나기로 시작하면. 실제로요. 그 학원에서 써준 보고서를 갖고 입상하고 대입에 활용했던 학생들이 선교 유예가 됐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근데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됐지만 대학 입학에 영향이 적어서 선처를 해준 거야. 이 친구들은 지금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왜 조민만 이러냐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피를 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내 새끼만 그런 거야.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바로 정치적인 거죠. 내가 의사를 멀쩡히 하고 있던
한 젊은이가 고졸이 돼버린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그걸 의심되는 아버지를 지명해서 지금 이게 그 아이들은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네? 대체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이게? 다른 걸 떠나서 관행이란 말로 포장할 수도 있고 젊은 장래에 대해서는 사회나 교육계가 상황 딱 보면 조민이 실력이 모자라서 정말 바본데 말도 안 되는 걸로 입학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까 선고 유예도 있고 멀쩡히 다 의사생활 하고 있는데 왜 조민만 이렇게 되냐고. 그러니까 조민 씨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 중에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이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민 양 미국으로 가세요. 미국으로 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실력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영어도 있거든요. 잘 하니까. 네, 진짜 이렇게 좀 너무 참담합니다, 진짜. 근데 이렇게 수사를 하기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학적 가지고 학력 가지고 많은 수사를 해본 검찰에서는 내부 내용을 많이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2020년 되면은 모든 그 입학 기록을 그때 정유라 사건 때문에 기존 그러니까 보존 기간을 10년으로 바꾸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 4년이었어요. 근데 저는 4년으로 한 것도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10년, 4년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고대나 연대에서도 그 기한이면 폐기를 했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고대도 이미 10년은 지났으니까 조민 씨가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그런 폐기를 한 게 맞는데 연대는 그게 아니었어요. 연대는 2018년 대학원 자료가 아직 4년도 안 됐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연대는 이미 그 기간도 안 됐는데 폐기를 해버린 거야. 그럼 분명히 의심스러울 만한 일이죠. 이게 아까 앞에서 말했던 정호영의 경북대 편입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시 입시에서도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는 걸 검찰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제가 저번에 예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보면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초등학교 같은데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대학교를 왜 4년, 10년 이렇게 했을까? 왜 처음에 애초에 4년을 잡았을까? 저는 애초에 4년으로 기한을 뒀을 때 그 발의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네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야. 네. 김건희는요. 김건희가 주가 조작만 했냐고. 허위 학력, 허위 이력. 근데 김건희 이자는 나와가지고 조민 조롱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 수가 있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법이 두 개가 있어. 이게 법치국가야? 어떤 사람은 실제로 입학에 작동하지 않았던 걸 가지고 입학 취소를 시켜버려. 한 사람은 온갖 게 다 허위야. 이 사람은 대통령 부인이라고 버젓이 나옵니다. 조국이 못 나올 사람이에요. 김건희가 못 나올 사람이에요. 김건희가 못 나올 사람인 거야. 근데 저쪽 세력은 저렇게 뻔뻔해. 나 그래서 조국 장관한테 나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들으면 들을수록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국 장관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세요. 피를 토하는 게 아니라 혀 깨물고 죽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왜 법무부 장관 하려고 했을까?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난 법무부 장관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뭐예요? 검찰 개혁하다가 모복당한 거 아닙니까? 저는 조민 씨는 원상태로 돌려놔야 된다고 생각해. 정경식 묘수도 나중에는 재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 조민 씨는 원상태로 돌려놔야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성적으로 대학교 들어간 사람을 대학, 의전은 다 입학 취소시키는 게 이게 나라냐고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